데일리 인문학 9권 빨간머리 앤 루시 무드 몽고메리. 사실 깜짝 놀랄 얘기들을 들었어요. 아무러면 나보다 더 놀랐겠어요. 놀란 가슴이 이제야 진정이 되고 있는걸요. 그런 착오가 있었다니 너무 속상했겠어요. 그 애를 다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메쇼 오라버니가 그 애를 맘에 들어 했거든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도 그 애가 좋아요. 단점도 있는 애긴 하지만 여기가 벌써 딴 집이 된 것 같잖아요. 참 밝은 애예요. 린드 부인이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다. 큰 짐을 떠안게 됐네요. 더군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 그대로 밀고 나간답니다. 앤을 보고 싶겠네요. 들어오라고 하죠. 곧 즐겁게 이리저리 가수원을 돌아다닌 덕에 얼굴에 활기가 넘치는 앤이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예기치 않은 낯선 사람을 보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뚝 멈춰섰다. 고아원에서부터 입었던 짤막하고 꼭 끼는 혼방 원피스 차림의 앤은 분명 유별나 보였다.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가는 다리는 볼품없이 길어 보였고 주근깨는 여느 때보다 두드러져 보였으며 모자를 쓰지 않아 바람에 맞고 헝클어진 머리는 유난스레 빨갛게 보였다. 아이고, 겉모습을 보고 너를 데려온 게 아닌 건 틀림없구나. 레이첼 린드 부인이 대뜸 말했다. 애가 지독하게 깡마르고 못생겼네요. 마릴라, 얘야 이리 와봐. 자세히 좀 보자. 맙소사, 주근깨가 저렇게 많을 수도 있나? 머리는 홍당무처럼 빨갛잖아. 얘 이리 좀 와보라니까. 애는 거기로 갔다. 하지만 린드 부인이 기대하던 대로는 아니었다. 애는 한달음에 부엌을 가로질러 가서 린드 부인을 마주하고 섰다.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며 가냘픈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들바들 떨렸다. 애는 목맨 소리로 발까지 구르며 소리쳤다. 전 부인이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싫단 말이에요. 싫다고 말할 때마다 발구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니, 어떻게 제 앞에서 깡마르고 못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근깨 투성이 빨간 머리라고 할 수 있냐고요. 부인은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야멸찬 사람이에요. 앤! 마릴라가 즐겁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애는 고개를 치켜들고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린드 부인을 똑바로 마주봤다. 격정적으로 분노의 숨을 씩씩 내뿜으며 세차게 린드 부인을 몰아세웠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부인을 두고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부인한테 뚱뚱하고 눈치 없고 눈꽃만큼도 상상력이 없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예전에 토마스 아줌마의 수수정뱅이 남편이 그랬던 것보다 부인은 제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했어요. 전 결코 부인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영원히요. 쾅! 이런 성질머리는 보다 처음이고 충격을 받은 린드 부인이 소리쳤다. 앤, 내 방에 가서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올라갈 때까지. 가까스로 말할 기운을 되찾은 마릴라가 말했다. 애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거실문으로 달려가서는 현관 벽 함석들이 덜거덕거릴 정도로 문을 쾅 닫았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거실을 지나 돌개바람처럼 계단을 올라갔다. 위에서 쾅 소리가 들려온 걸 보니 동쪽 다락방의 문도 거세게 닫는 모양이었다. 마릴라는 어떻게 레이첼에게 용서를 구하고 앤을 야단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정작 마릴라는 그때나 그 이후에나 자신조차 놀랄 만한 말을 했다. 외모를 갖고 애를 비웃지 말았어야죠, 레이첼. 마릴라 커스퍼트, 방금 그토록 사납게 성질 부리는 걸 같이 봐놓고서 애의 역성을 들려고 하는 말은 아니죠? 린드 부인이 발끈거리며 따지고 들었다. 아니요, 애를 두드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선 알아듣게 타이를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 애를 너그러이 봐줘야 해요. 뭐가 옳은 건지 배운 적이 없는 애잖아요. 그런데 애한테 너무 심했어요, 레이첼. 마릴라는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 놀랐다.
마지막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린드 부인이 자존심이 상한 기색으로 일어났다. 뭐 앞으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말해야겠네요, 마릴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예민한 고아 마음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아, 내가 화나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에 화낼 여유도 없어요. 그 애 때문에 골칫게나 썼겠어요. 내 충고는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애를 열이나 낳아 길렀고 둘은 먼저 보낸 내가 충고를 한다면 당신이 말한 그 타 이름을 할 때 두툼한 자작나무 회초리를 들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애한테는 그게 가장 효과적일 테니까요. 애 성질머리하고 머리색하고 아주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잘 있어요, 마릴라. 린드 부인은 휙 나가버렸다. 늘 뒤뚱대며 걷는 뚱뚱한 여자에게 휙 나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릴라는 굳은 얼굴로 동쪽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 애한테 어떤 벌을 줘야 할까? 아무리 린드 부인의 자식들이 회초리 효과를 입증하는 가슴 아픈 증인들이라 해도 마릴라는 자작나무 회초리를 쓰라는 친절한 충고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기가 매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마릴라는 애니 그토록 화를 낸 건 큰 잘못임을 제대로 깨닫게 해줄 다른 벌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애는 침대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었다. 진흙투성이 장화를 신은 채 침대뽀에 올라간 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앤! 마릴라가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마릴라 목소리가 한층 엄해졌다. 앤! 당장 침대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듣거라. 앤이 꿈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았다. 눈물 범벅이 되어 부어오른 얼굴로 고집스럽게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예의 바르게 아주 잘하는 짓이구나. 앤, 부끄럽지도 않니? 그 부인이 저한테 못생긴 빨간 머리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앤이 말을 돌리며 반항하듯 날카롭게 대받았다. 너도 벼랑간 그렇게 발끈하면서 그 부인한테 대들 권리는 없었어. 앤, 난 내가 부끄러웠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어. 린드 부인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길 바랬는데. 그러기는커녕 내 얼굴에 먹칠한 거 아니? 린드 부인이 빨간 머리에 못생겼다고 한 말에 너가 그렇게 화를 내며 대든 이유를 난 정말 모르겠다. 너도 걸핏하면 너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니? 하지만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거랑 남한테 그런 말을 듣는 건 천지 차이라고요. 다 사실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주머니는 제 성질이 고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부인이 그런 말 할 때 제 안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와 제 숨통을 막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터뜨리면서 대들 수밖에 없었어요. 내 장담하는데 넌 너 자신을 보기 좋게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린드 부인한테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좋은 얘기거리가 생겼으니 그러고 다닐 게 뻔하거든. 그렇게 네 성질을 못 참고 분통을 터뜨린 건 크게 잘못한 거야, 앤. 누가 아주머니를 앞에 두고 삐쩍 마른 데다 못생겼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세요. 마릴라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어떤 숙모가 다른 사람에게 얘는 이렇게 시커멓고 못생겨서 어쩐대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마릴라의 기억에서 그 가시 같은 말이 빠져나가기까지 꼬박 50년이 걸렸다. 마릴라는 한결 부드러운 말투로 앤을 다독였다. 린드 부인이 너한테 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야. 린드 부인이 너무 거침없이 말하긴 했지. 그렇다고 해도 너가 그런 행동을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린드 부인은 너가 처음 본 사람이고 나이가 지긋한 어른인데다 나를 찾아온 손님이잖니.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부인한테 공손하게 굴었어야 해. 그런데 넌 무례하고 불손했지. 이 말을 하면서 괜찮다 싶은 벌이 떠올랐다. 린드 부인을 찾아가서 못된 성질을 부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가는 게 좋겠다.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까지 네 방에서 나올 생각은 하지 마. 앤이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전 영원히 이 방에 갇혀야 할 거예요. 린드 부인께 사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 않은데요. 아주머니를 난처하게 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그 부인께 그런 말을 한 건 은근히 만족스러워요. 속이 시원했거든요. 죄송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밤새 곰곰이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좀 달라질 거다.
초록지붕집에서 살게 해주면 아주 착한 아이가 되겠다더니 오늘 저녁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더구나. 마릴라가 나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앤의 시끄러운 가슴속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부엌으로 내려간 마릴라 또한 심사가 몹시도 어수선하고 복잡했다. 마릴라는 앤에게 화가 나는 만큼 말문이 막혀 절절매던 린드 부인 얼굴이 떠오를 때면 입술이 저절로 실룩거려 웃어대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는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키워드 읽기. 회복 탄력성.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왜 이럴까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해요. 누구든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고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이렇듯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멈추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애는 어렵게 자란 아이지만 처음 마릴라의 집에 왔을 때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어요. 추측해보건대 애는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상상력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겨냈을 거예요. 이런 애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엉뚱하고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애는 자신이 가진 상상력을 통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순수하고 발랄한 아이로 성장해 왔어요. 애에게 상상력은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자 마음의 치료제거든요. 양육 방식. 레이첼 린드 부인은 평범하지 않은 앤의 모습을 보며 면전에서 외모 평가를 해요. 앤은 이 소리를 듣고 부인에게 교양 없고 예의 없고 야물찬 사람이라고 맞대응하죠. 객관적으로 보자면 마릴라의 말처럼 둘 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어요. 여기서 린드 부인과 마릴라의 차이는, 린드 부인은 앤을 자작나무 회초리를 써서 호되게 야단쳐야 한다고 잘난 말이에요. 보통 엄격한 부모들이 이런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를 보여요. 아이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 때까지 엄격하게 지도하는 방식이죠. 반면 마릴라는 어른에게 거침없이 말한 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앤의 마음도 헤아려줘요. 마릴라의 이런 민주적인 양육 태도 덕분인지 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로 바르게 성장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꿈꾸게 된답니다. 소녀들의 마음. 빨간 머리에는 읽은 소녀들은 모두 앤의 팬이 되고 말아요. 앤은 고아였지만 밝고 꿋꿋하게 자랐고 초록지붕 집에 와서도 똑 부러지고 사랑이 넘치는 숙녀로 성장해 나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과 재치를 보여주며 공부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요. 이 소설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의 캐나다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는 여자아이들이 공부보다는 살림과 바느질을 잘하는 이것이 미덕인 시대였죠. 하지만 애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자아를 실현해 나가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애의 모습은 소녀들에겐 힘과 용기를 주었죠. 아직도 많은 어른들은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라는 노래를 떠올리며 앤을 추억하고 있을 거예요.